안녕하세요. 지난 1차 시에는 에듀테크가 무엇인지, 또 에듀테크의 특징은 어떤 것이 있는지, 또 에듀테크의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살펴보시고, 또 선생님들의 수업에서 왜 에듀테크를 사용해야 되는지, 선생님들의 어떤 교육적인 문제를 에듀테크가 전자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다 라는 것들에 대해서 학습해 보시면서 에듀테크에 대한 기초 소양을 많이 좀 올리셨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 두 번째 시간에는 에듀테크와 교수학습 교과별 사례를 실제로 살펴보면서 어떤 식으로 최근에 에듀테크가 이런 식으로 맞춤형 수업을 위해서 작동이 되고 있구나 라는 것들을 같이 한번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에듀테크를 활용한 맞춤형 수업의 구조 라는 것들을 하나 한번 보실 건데요. 이제 어디에서도 이제 알려주지 않는 그런 좀 깊이 있는 이해를 하실 수 있게 제가 모형을 잘 준비를 해왔습니다. 선생님들과 함께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먼저 여기 왼쪽에 있는 것이 바로 학생입니다. 이제 학생이 이 에듀테크를 활용한 수업을 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먼저 가장 큰 특징이었던 개인화된 학습 경험을 해주기 위해서 이 에듀테크를 활용하는 경우가 가장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개인화된 학습 경험을 준다고 할 때에는 이 에듀테크의 적응형 학습 및 평가라는 방식을 통해서 학생들의 수준을 파악하게 됩니다. 자, 그 수준을 어떤 방식으로 파악하게 되는지는 앞서서 1차 시에 이야기했던 이제 시력 검사를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수준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를 학생들한테 주면서 최종적으로 학생들의 수준을 판단해 주게 되는데요. 이것이 한 2020년도가 되기 전까지는 이 과정을 이제 컴퓨터가 진행을 했었습니다. 컴퓨터가 진행을 했었고, 이제 교사에게 정오답 정도를 제시해 주는 수준이었는데, 이제 최근에 AI 기술이 이제 도입이 되게 되면서 이 문항의 어떤 수준을 AI가 평가하고 이 수준에 따라서 학생들의 학습 시간이나 이제 풀이 정답률 등을 AI가 정보를 수집하면서 AI가 이 학생의 수준을 파악하는 단계까지 현재 나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적응형 학습 및 평가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바로 이 교사 입장에서는 학습자의 수준을 이제 분석을 하게 되고 또 부진학습 요소를 쉽게 파악할 수 있게 해줍니다. 자, 그러면 만약 우리가 실제 수업을 하기 전에 학생들이 어떤 적응형 평가를 통해서 이제 부진 요소가 관찰이 되었다면 그 부진 요소를 해결해 놓고 우리가 실제 수업에 들어가야 되겠죠. 이러한 수업 방식을 바로 맞춤형 수업이라고 합니다. 이 맞춤형 수업에 대해서는 많은 선생님들이나 어떤 교육학자 또는 뭐 학생들뿐만이 아니라 학부모들 또 선생님들의 어떤 개인적인 입장에서도 맞춤형 수업, 1대1 수업이 굉장히 효율적이 좋다라는 거는 누구나 공감을 하고 당연히 그렇다라고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간 학교에서는 교사가 한 명인데 여러 명의 학생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맞춤형 수업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었는데요. 이 부분에서 이제 AI가 도입이 되면서 학생들의 수준을 쉽게 판단할 수 있게 되어 맞춤형 수업을 위한 길이 열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심지어 과거에 블룸이라는 아주 유명한 교육학자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1대1 지도는 가장 효율적인 교수법이지만 모든 학생에 대한 1대1 지도는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역시나 학교라는 어떤 여러 가지 제약 때문에 이러한 1대1 지도가 어려웠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이제 적응형 학습을 통해서 학생들의 수준이 분석이 된다면 이 AI가 이제 학생 모델이라는 것을 형성합니다. 이 모델은 일종의 함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 학생이 이 문제를 A라는 어떤 문제를 풀었을 때 이 A라는 문제의 맞출 또는 틀릴 확률을 일종의 함수 그래프처럼 AI가 만든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함수의 어떤 값을 최대한 높여주는 그런 형태로 수업 콘텐츠가 제공이 되게 된다면 이 학생에게 가장 적절한 형태의 어떤 자료를 획득할 수가 있게 되는 거겠죠. 이러한 방식으로 학생들에게 가장 적절한 형태의 콘텐츠를 추천해 주는 것을 바로 지능형 튜터링 시스템이라고 부릅니다. 과거에는
이 지능형 튜터링을 교사가 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생에 대해서 이 학생이 기초 수준의 학생인지 기본 수준의 학생인지 심화 수준의 학생인지를 교사가 직접 수동으로 분류해서 기초 수준 학생에게는 좀 쉬운 형태의 과제를, 또 기본 수준 학생들한테는 일반적인 형성평가 형태의 과제를, 또 심화 수준의 학생들에게는 굉장히 심화돼서 뭔가 탐구학습을 할 수 있는 과제를 교사가 직접 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굉장히 어렵겠죠. 왜냐하면 교사의 어떤 업무 시간이나 실제적인 어떤 자료를 엄청나게 많이 준비를 해야 되고, 또 수업이라는 게 이 1시간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또 40분이 지나면 다른 내용에 가지고 또 수업을 하게 되는데, 그 수업을 한다고 했을 때에도 또 기초, 기본, 심화로 나눠서 맞춤형 수업을 한다는 것은 사실 현실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최근에 이제 AI 기술과 디지털 기술이 발달하면서 에듀테크 서비스에서는 지능형 튜터링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화두로 나타나기 시작했고, 이제 학생 모델을 형성한 것에 어떤 함수값을 최대로 높이기 위해서 심화 콘텐츠가 적절한지 기본 콘텐츠가 적절한지 뭐 기초 콘텐츠가 적절한지 아니면 아예 다른 형태의 콘텐츠가 적절한지를 AI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생들한테 제시하게 됩니다. 즉 학생 입장에서는 자기 자신에 대한 수준에 대한 평가를 AI가 지원을 해서 하게 되고, 또 이 학생이 공부를 해야 되는 어떤 결정적인 어떤 콘텐츠, 어떤 콘텐츠가 이 학생의 학습에 가장 적합한지를 AI가 추천하게 되면서 이 학생의 어떤 학습을 완전 학습으로 이끌어주기 위한 그런 LMS 형태의 코스웨어들이 많이 등장하게 되었는데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AI 코스웨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 이 2차 시 연수에서는 제가 실제 수업 상황에서 AI 코스웨어를 활용해서 학생들에게 맞춤형 수업을 했던 사례를 함께 한번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삼각형이라는 단원을 가지고 제가 수업을 설계를 했습니다. 이 수업 설계는 굉장히 일반적인 형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먼저 왼쪽에는 도입, 그 다음에 전개, 그 다음에 정리라는 부분인데, 이것은 이제 단원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삼각형이라는 단원을 학습한다고 했을 때 도입 부분, 전개 부분, 정리 부분으로 나눠서 좀 학습을 하게 했고요. 도입 부분에서는 진단평가와 진단 결과를 보충하는 형태로 두 차시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자, 그다음 전개 부분에서는 각 차시에 맞는 수업을 하고, 수업에 대한 형성평가를 하고, 수업을 하고, 또 수업에 대한 형성평가를 하고, 수업을 하고, 또 형성평가를 하는 방식으로 일관되게 좀 진행을 했었는데요. 좀 가장 큰 좀 특징이 있다면 형성평가에 대해서 결과를 보충하는 활동을 실시를 했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 부분에서는 총괄 평가를 하고 총괄 결과를 보충하게 되면서 이제 다음 단원으로 학생들이 넘어가도록 수업을 설계하였는데요. 어떻게 보면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어떤 단원 설계와 수업이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이러한 활동을 일반적으로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바로 느낌이 오실 것 같습니다. 즉, 우리가 실제 수업을 할 때 학생들과 평가를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우리가 할 수 있었습니다. 에듀테크가 없었더라도 할 수 있었는데, 이 평가를 해서 평가를 채점을 하고 그 결과를 보충하는 보충 콘텐츠를 제시한다라는 것은 솔직히 말하면 에듀테크를 도입하기 전에는 불가능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에듀테크를 활용해서 맞춤형 학습이라는 것을 할 때에는 이 이 학생이 실제로 이 수업을 통해서 어떤 내용을 성취했는지 성취하지 않았는지를 평가를 할 수가 있어야 되고, 그러면 이게 이제 평가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평가에 대한 보충 자료를 함께 제시해 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병원에 한번 갔다라고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파서 병원에 갔을 때 의사 선생님을 만나게 되면 의사 선생님과 상담을 합니다. 이것이 일종의 교육적으로는 이제 평가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그렇게 생각하듯이 의사 선생님과 상담을 하고 진료를 한다고 해서 병이 낫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병이 낫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약을 주거나 또는 주사를 맞거나 어떤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요. 이런 치료에 해당하는 부분이 이제 결과를 보충하는 보충 컨텐츠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뭐 어떤 성취를 하지 못했다는 게 이게 병이냐라고 하면 좀 그렇게 생각하기는 좀 어렵기는 하지만,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수업에서는 이 학생들의 어떤 부진이나 결손학습 내용을 보충해 줘야 되는데, 이 보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을 갖지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제 에듀테크가 도입이 되면서 AI 코스웨어 기술이 발달하면서 이러한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예를 들어 한 AI 코스웨어의 사례를 한번 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삼각형이라는 단원에 대해서 제가 저희 반 학생 20명의 이제 학생들과 함께 이제 진단평가를 실시를 했었는데요. 이 과거에는 진단평가를 할 때에도 진단평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굉장히 의문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삼각형이란 단원을 실제로 공부하기 전에 진단평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단원의 내용을 가지고 진단평가를 하게 되면 학생들이 전부 다 빵점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 삼각형이란 단원 이전에 어떤 학습한 내용, 이전 학습 내용에 대해서 진단평가를 해야 되는데요. 실제로 그런데 나는 4학년 선생님인데 그러면 3학년, 2학년, 1학년 내용에 대해 진단을 해야 된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이제 4학년 선생님이 3학년, 2학년, 1학년 교과서를 다 살펴보면서 거기서 문제를 끌어와서 진단평가지를 만들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어렵다라는 생각 많이 드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이제 AI 코스웨어에서는 적응형 평가라는 방식으로 4학년 문제를 풀기 전에 학생들한테 3학년 문제를 한번 줘보는 거죠. 왜냐면 문제은행에 문제가 있으니까요. 그 문제를 줘보고 학생이 이 문제를 맞추면 이제 3학년 문제를 몇 가지 더 병렬적으로 좀 더 풀어보게 하고 이 3학년 문제를 만약에 틀리면 또 2학년 문제를 주고 2학년 문제를 틀리면 1학년 문제를 주게 하면서 학생들의 학습 수준을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많이 개발이 됐습니다. 이 오른쪽에 있는 이 러닝 맵, 단원의 학습 맵이라는 걸 보시면 좀 더 상세하게 살펴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삼각형 단원을 학습하기 전에 어떤 학생이 좀 학습을 좀 잘 못했다. 이제 그 전에 이제 부진 요소가 많이 쌓였다라고 한다면 이제 4학년 1학기에는 어떤 부진 요소가, 3학년 2학기에는, 3학년 1학기에는, 또 2학년 1학기에는, 1학년 2학기에는 이 전에 학년에서 어떤 부진 요소가 있는지를 AI가 쉽게 찾아줍니다. 또 이 부족 부분을 이제 클릭하게 되면 이제 인터넷 강의나 아니면 문제와 같은 형태로 학생들이 이제 수업 시간에 이 내용을 보충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콘텐츠를 AI 코스웨어가 학생에게 추천하게 됩니다. 즉 AI 코스웨어의 적응형 평가라는 기술을 활용해서 여러 학생들의 부진 여부를 동시에 한 번에 판단할 수 있다라는 점이 이제 맞춤형 학습을 위한 시작 단계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런 방식으로 부진 요소가 판명이 된다면 어떤 식으로 수업에서 활용을 할 수가 있을까요? 자, 먼저 왼쪽에 있는 것처럼 이제 AI 코스웨어가 제공하고 있는 보충학습 자료를 시청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이제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학생들과 이제 수업 시간에 한 차씩을 이제 좀 할애를 해가지고 이제 코스웨어가 제공하는 형태의 어떤 인터넷 강의라든지 문제를 한번 풀어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일반적으로 약간의 부진이 있는 학생들은 효율적으로 좀 교정이 됩니다. 부진 요소가 해결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약간의 부진이 있는 학생들에게는 굉장히 효율적인 방식입니다. 콘텐츠를 보거나 어떤 문제를 풀게 해서 부진 요소를 복습하게 하는 그런 방식인 거죠. 이건 마치 우리가 아플 때 약국에 가서 물론 병원에 가면 좋겠지만 병원에 가서 진료를 하게 되면 좀 복잡하니까 이제 약국에 가서 약만 받아서 먹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기개발되어 있는 어떤 콘텐츠나 무당을 가지고 학생들이 빨리빨리 나의 부진 요소를 파악하고 또 부진 요소를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그런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이 모든 학생에게 전부 적절한 방식은 아닙니다. 특히 부진의 깊이가 굉장히 깊은 그런 학생들은 왼쪽에 있는 것처럼 인터넷 강의 또는 문제 풀게 한다고 한다면 이 학생들이 과연 집중해서 인터넷 강의나 문제를 볼까요? 절대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또 학교 수업을 한다고 했을 때에는 이제 학생에게 교사가 직접 학생이 어떤 풀이 장면이나 학습을 보면서 이 학생에게 좀 더 따뜻하고 친절하게 이 학생의 학습 동기를 유발하는 그런 피드백이나 코칭을 제공하면서 이 부족 학생들의 부진 수준을 끌어올리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 오른쪽과 같은 방식을 선생님들 수업에서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부진의 깊이가 좀 깊은 학생은 이제 교사가 맡아서 좀 이 부진의 어떤 부진 요소를 파악해서 좀 피드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좀 부진의 깊이가 좀 낮은 그런 학생들은 이 부진 요소가 없는 학생들도 있잖아요. 이제 그런 학생들을 이제 일종의 어떤 동료 교수자 또는 이제 일일 선생님 등으로 활용하셔서 이 인터넷 강의나 문제를 풀 때 이 부진 요소가 없는 학생들이
이제 부진 요소가 있는 학생들을 가르쳐 주게 하고, 이제 교사는 아주 좀 심각한 어떤 부진이 있는 학생들만 선별해서 이렇게 가르치게 한다면 좀 더 효율적으로 학교 수업을 통해서도 이렇게 그간 수업에서는 좀 해결하기 어려웠던 부진 요소를 복습하면서 뭐 관찰하거나 코칭을 제시하게 하는 그런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전에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불가능했던 이유가 어떤 학생이 얼마만큼의 부진이 있는지 선생님이 알기가 불가능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AI 코스웨어는 이러한 부분들을 상세하게 어떤 몇 학년에서 어느 과정에서 어느 단원에서 부진이 발생했는지를 짚어주기 때문에 교사나 또는 동료 교수자가 투입된다고 했을 때에도 이 부진 학생들에게 효율적으로 어떤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사례는 어떤 거냐면 실제 이 수업의 장면에서 사례를 한번 보실 건데요. 어떤 것이냐면 최근에 이제 에듀테크 기술은 이제 학생들과 실제 수업을 할 때에도 굉장히 다양한 어떤 장점과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자, 어떤 거냐면 제가 아까 1차 시 연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학생들과 다양한 형태의 자료를 주고받는데 굉장히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존에는 이러한 1번, 2번, 3번, 뭐 4번이라고 한다면 이런 형태의 자료들을 학생들한테 제시할 때 제시하는 과정이 굉장히 번거로웠습니다. 하려면 예를 들어 1번 활동을 하려면 1번 활동에 대한 학습지를 다 준비를 해놓고 2번 활동, 3번 활동, 4번 활동 다 학습지를 준비를 해놔가지고 어떤 뭐 수업 우수 수업이나 이런 걸 이제 관찰하게 되면 교사의 탁자에 막 학습지가 막 여러 종류가 막 이렇게 산처럼 올라가 있는 그런 경우도 흔하게 우리가 볼 수 있었는데요. 이 에듀테크를 활용한 수업을 맞춤형 수업을 할 때에는 다양한 형태의 수업 자료를 교사가 이제 클릭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웹 방식으로 전송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자료를 주고받을 수 있고 또 지금 자료를 살펴보시면 제가 이제 수업한 사례를 직접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 수업에 대한 어떤 결과물도 나중에라도 언제든지 볼 수 있게 기록화되어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이제 부진 학생을 파악할 때 훨씬 더 유용하게 다양한 자료도 줄 수 있고 이제 학습 기록을 다시 찾아보는 데에도 굉장히 유용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제가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할 때에는 이제 사전 학습 내용을 이제 복습하는 그런 내용을 학생들한테 제시를 했었고요. 이 학생들은 아까 1차 시에서 선생님들께 제가 말씀해 드린 것처럼 스마트 교육 컨텐츠와 같이 뭐 화면에 필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간단한 퀴즈를 풀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콘텐츠로 된 자료를 학생들이 받아서 수행했습니다. 학생들이 여기 이제 필기를 한 장면들이 이제 많이 나와 있게 되는데요. 뭐 삼각형에서 이제 예각을 찾는다던가 둔각을 찾는다던가 하는 활동을 진행한 다음에 이제 삼각형에서 이제 직각까지 찾아보면서 요 차시의 학습 목표에 대한 활동을 스마트 교육 컨텐츠를 통해서 이제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 진행을 할 때 가장 큰 기존의 수업과의 어떤 차이점이 있다면 이 에듀테크 기술을 활용했을 때 요새에는 이제 에듀테크 서비스 중에 어떤 서비스가 있냐면 학생들의 학습을 교사가 실시간으로 관찰할 수 있는 모니터링이라는 서비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여기 이제 요 학생이 이제 예각이라고 쓴다고 했을 때 이 학생은 자기의 태블릿에 예각이라고 적고 있겠지만 교사는 지금 보시는 화면과 같이 이런 바둑판화된 형태의 화면에서 이 학생들이 필기하는 것을 전부 다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런 서비스를 바로 이제 모니터링이라는 서비스라고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모니터링을 하다 보면 약간 문제가 있는 학생들도 있고 또는 안 하는 학생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학생들을 효율적으로 잡아내는 이 학생의 화면을 컨트롤하는 서비스도 같이 개발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모니터링 앤 컨트롤 서비스라는 형태로 이제 이야기하게 되는데요. 학생들과 이 모니터링을 통해서 수업을 하게 되면 굉장히 큰 장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냐면 이 학생들이 실제로 이 활동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교사가 바로바로 파악할 수 있다라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기존의 어떤 수업을 생각을 해보면 우리 교탁에 이제 교과서가 이렇게 펼쳐져 있는데요. 학생들한테 예를 들어 이제 자, 이 교과서에 있는 문제에서 뭐 예각을 찾아보세요라고 하면은 학생들이 실제로 예각을 찾는 학생도 있지만 못 찾는 학생도 있고요. 찾는 척을 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또는 아예 참여하지 않는 학생들도 있는데요. 이러한 것들을 교사가 일일이 다 살펴보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교사가 그걸 살펴보려면 뭐 학생들 자리를 이제 돌아다니면서 이 학생이 실제로 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잘 일일이 확인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었는데요. 이 모니터링 서비스를 활용해 보시면 이 학생들이 실제로 연필에 획을 한 번 그을 때마다 반영이 돼서 교사가 관찰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어떤 학생이 실제로 이 활동을 잘 참여하기는 하지만 어떤 부진이나 오개념으로 빠져들어서 잘못 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활동을 하는 것을 교사가 빨리 파악해서 그 학생에게 바로 피드백을 해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 김땡땡 학생 지금 뭐 필기하고 있는 거는 좀 잘못된 것 같아. 다른 내용으로 바꿔봐 라고 피드백을 제공을 하는 거죠. 즉 이런 방식으로 그 수업이라는 수업 시간 내에 이 학생이 원래부터 약간의 부진이 있었던 학생이겠죠. 이 학생이 더욱더 부진으로 혼자만의 세계에 빠져 가기 전에 이때 교사가 이걸 빨리 파악해서 어떤 피드백을 하면서 이 학생에게 어떤 맞춤형의 어떤 학습을 제공할 수 있다라는 점이 이 모니터링 서비스의 가장 큰 장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방식으로 이제 수업을 해보고 나서 이제 형성평가를 이제 진행을 해봤더니 이제 우리 반 학생들 중에서 기존에 어떤 사전 진단평가를 했을 때 이제 부진으로 판정된 학생이 이제 10명이었는데요. 이 10명 중에 학생 중에 6명이 최종적인 형성평가를 통해서 학습 목표에 도달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화면을 보시면 이 10명의 학생들 중에서 이 파란색으로 테두리가 되어 있는 학생들이 이제 최종적으로 학습 목표에 이제 도달한 학생들이 되겠는데요. 이처럼 부진율이 굉장히 높은 그런 학급일지라도 이 학생들이 더욱더 부진에 빠지기 전에 교사가 계속해서 모니터링하고 다양한 자료를 주고 학생들이 어떤 제출한 그런 활동 내용에 대해서 빨리빨리 피드백을 소통을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하게 되기 때문에 학생들이 좀 더 수업에 이제 참여해야 된다는 느낌을 받고 좀 더 학생들이 수업에 참여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부진 학생들도 만약 내가 모른다면 선생님이 언제든지 도와주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굉장히 편리하게 수업에 좀 집중을 할 수 있게 되고 교사 입장에서도 좀 더 학생들에게 좀 적합한 어떤 학생이 문제를 갖고 있다면 그 문제를 내가 빨리 파악해서 어떤 코칭이나 피드백을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하게 그렇게 수업에 참여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처럼 수업 중에 학습 목표의 도달 여부를 측정하는 형성평가를 이제 수업 중에 이런 스마트 교육 컨텐츠를 통해서 진행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평가와 같은 경우에는 이제 AI 코스웨어의 평가를 활용하시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이제 평가를 하실 수 있는데요. 저는 보통은 이 차시의 어떤 학습이 끝난 다음에 이 차시의 학습 내용에 대해서 이제 과제 형태로 학생들에게 제시를 해서 이 학생들이 제시한 과제를 이제 AI가 평가를 해서 이 차시의 학습 목표를 성취했는지 아닌지를 분석하는 방식으로 이 코스웨어를 통한 형성평가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이 왼쪽과 같이 이제 단원 학습을 하기 전에는 부족한 부분이 많이 이제 발견이 되고 정답률이 낮았던 그런 학생들도 이 차시의 어떤 차시 수업을 하게 되고 차시 수업에 대해서 형성평가를 하고 또 차시 수업을 할 때 교사가 계속해서 피드백을 짧게 제시해 주면서 이 학생들이 부진 요소를 극복하게 되면 이 오른쪽과 같이 이제 이 단원의 학습 내용을 최종적으로 AI 코스웨어의 AI 평가를 통해서 좀 진행을 하면서 차시별 내용에 대해서 실제 성취했는지 아닌지를 이제 판단하게 함으로써 이 형성평가를 좀 진행을 했고요. 또한 이 AI 코스웨어를 통해서 형성평가를 해보니 또 몇 가지 또 느껴지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자, 어떤 것이냐면 학생들에게 보충학습 자료를 AI 코스웨어가 기본적으로 제시해주고 있기 때문에 교사의 업무적인 측면에서의 부담감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과거의 어떤 수업에서는 실제로 평가를 하면 평가에 대한 채점까지는 교사가 어떻게든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어떤 측면이 있는데 그 평가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학습을 제공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어떤 문제고 실제로 교사가 수많은 학생들의 보충 자료가 전부 다 웬만하면 거의 다른 것들이 제시돼야 될 텐데 그런 것들을 제시한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는데 이제 AI 코스웨어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까지는 학생들에게 보충 자료를 제공해 주게 되니까 교사 입장에서는 업무 부담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또 두 번째로 학생들에게도 이제 물어봤습니다. 이제 이런 방식으로 형성평가를 해보니까 이제 어떤 장점이 있는지를 제가 학생들에게 물어봤더니 학생들이 언제든지 평가에 참여할 수 있다라는 점을 굉장히 큰 장점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 저는 이제 이걸 주로 이제 과제 형태로 제시를 해줬는데 뭐 학생들이 남는 시간에 자투리 시간에도 인터넷에만 연결이 되어 있으면 인터넷에 들어가서 오늘 우리 선생님이 주신 과제를 이제 풀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저는 이제 학생들에게 좀 다양한 어떤 학습 경험을 주기 위해서 뭐 아침 시간에 할 수 있게도 해주고 점심 시간에 할 수 있게도 해주고 또는 방과 후에도 할 수 있게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자기가 여유 시간이 있는 시간에 참여를 하게 되니까 이 학습에 대한 부담감이 굉장히 이제 줄어드는 거죠. 이제 어떤 학생은 뭐 아침 시간에 아침에 빨리 와서 막 하는 그런 학생들도 있었고요. 또는 점심 시간에 친구들에게 막 물어보면서 형성평가에 이제 참여한 그런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제 가정에서 또는 학부모님과 함께 공부를 해나가면서 이런 형성평가에 참여한 학생들도 있었는데 이제 학생들이 자기 시간에 대한 어떤 주인이 돼서 자기 주도적으로 교사가 준 과제를 굉장히 이제 막 시간에 급급해서 쫓기면서 하는 게 아니라 학생들이 스마트폰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되고 또 교사가 과제를 배부한다고 했을 때 이 학생들이 이 과제를 까먹는 경우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경우에도 주기적으로 이제 알림을 휴대폰 알림으로 줄 수 있게 되면서 이 과제에 대한 어떤 완수율 완강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높게 올라가서 이런 점들을 큰 장점이라고 좀 여겨졌습니다. 자, 정리해 보면 이 AI 코스웨어를 통해서 이 형성평가를 하시거나 아니면 수업 중에 스마트 교육 콘텐츠를 통해서 형성평가를 하시게 된다면 학생들의 참여 의지도 굉장히 늘어나고 이 학생들에게 내가 맞춤형으로 어떤 피드백이나 어떤 자료를 제시한다고 했을 때 업무 부담이나 또는 교사의 노력이 이제 굉장히 절감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맞춤형 수업을 할 때에는 필수적인 요소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제 수업하는 모습을 다른 동료 선생님들께 한번 공개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다른 선생님들께서 이런 형태로 좀 말씀을 해주셔서 좀 인상이 깊어서 선생님들과 공유하면 좋을 것 같아서 여기에 이렇게 실어놨습니다. 첫 번째로 아마 제가 설명해드린 내용 중에는 이제 수업 중에 어떤 그 모니터링 서비스를 가지고 이렇게 적어 주신 것 같아요. 수업에 따른 학습 상태를 빠르게 인식하고 즉각적인 피드백을 제공한 점이 이제 좀 인상 깊었는지 이렇게 이제 적어 주셨는데, 이게 이제 생각해 보면 수업에 따른 학생의 학습 상태를 교사가 파악하고 있다라는 거는 물론 교사가 감으로 이 학생은 이걸 할 수 있을 거야 또는 이 학생은 이걸 못할 거야 라는 것을 감으로 알고 있긴 하지만 그것을 실제로 교사가 모니터링해서 보면서 이제 이 학생이 부진 요소에 빠지려고 했을 때 피드백을 바로 빠르게 즉각적으로 제시해 준다라는 것은 엄청난 장점입니다. 그래서 이 선생님께서도 제 수업에서 그런 점을 굉장히 장점으로 좀 보셨다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좀 하단 부분에 보시면 학습 미도달 학생을 효율적으로 점검해서 맞춤형으로 피드백을 제공한 점이 인상 깊었다라고 적어주셨는데 AI 코스웨어에서 제공하는 것과 같은 어떤 부진 요인이나 이 학생이 실제로 성취를 못했던 그런 영역들을 원래대로라면 교사가 이걸 일일이 다 파악을 해야 되는데 이제 AI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부진 학생들을 손쉽게 이제 파악을 하고 점검할 수 있으니까 이제 맞춤형 피드백, 맞춤형 자료를 제공한다고 했을 때에도 훨씬 더 효율적이고 짧은 수업 시간 내에 어떤 밀도 있는 형태의 수업을 할 수 있게 된 점이 좀 인상 깊었는지 이렇게 적어주셔서 선생님들과 한번 나누면 좋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이 AI 코스웨어에 들어있는 적응형 평가 또 지능형 튜터링과 같은 그런 기술들을 많은 교사들이 이런 것들은 정말 장점이 있구나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계시고 또 이런 것들이 수업에 실제로 도입이 된다고 했을 때 학생들의 기초학력 향상과 선생님들의 맞춤형 수업이라는 어떤 업무 부담을 경감을 위해서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번째 시간 정리를 한번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듀테크를 활용한 맞춤형 교육이란 적응형 평가, 지능형 튜터링 기술을 기반으로 학습자의 수준에 적절한 이제 문항과 학습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맞춤형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단조롭고 단순한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예를 들어 기초, 심화, 보충,
뭐 기본 이렇게 해서 학생들에게 그냥 너희들은 이제 기초 수준이야, 너희들은 뭐 심화 수준이야, 이런 식으로 학생들을 굉장히 크게 뭉뚱그려서 분류하고, 이 뭉뚱그려서 분류한 학생들에게 적절한 콘텐츠를 그냥 한 장의 학습지 정도로 제시하는 정도, 이것이 이제 기존의 어떤 맞춤형 수업이라고 했다면, 지금은 에듀테크가 도입이 되면서 이 맞춤형 수업이 적응형 평가 기술, 학생들의 수준을 정확하게 판단하는 기술과 이 수준에 맞게 학습 콘텐츠들을 제시하는 기술들이 도입되면서 맞춤형 교육이라는 것의 수준이 굉장히 올라가서, 마치 학생들이 실제로 과외를 받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1대1 과외를 받는 것과 같은 그런 효과를 내는 수준으로 올라갔습니다. 바로 에듀테크를 통해서 기존의 학교에서 할 수 없었던 문제를 해결하고 있게 된 것이겠죠. 자, 두 번째로 지능형 튜터링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 학습 데이터, 그간 축적해 놓은 학생들에 대한 학습 데이터가 있잖아요. 이 학습 데이터에서 학생 모델을 형성해서 이 모델에 기반한 적절한 콘텐츠를 추천해서 제공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지능형 튜터링이다 라고 꼭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AI 코스웨어와 에듀테크를 활용해서 학생 맞춤형 교육을 실현할 수 있다 라는 점이 오늘 연수에서 가장 중요한 점이 된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학생 맞춤형 수업, 정말 많은 선생님들께서 목표로 하고 있는 거지만 정말로 가장 어렵고 또 교사의 노력이 많이 들어가는 어떤 교수 방법이었습니다. 하지만 에듀테크를 도입하셔서 선생님 수업에 활용해 보시면 다양한 방식으로 맞춤형 수업을 하는데 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 연수에서 배웠던 내용을 문제를 풀어보시면서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문제입니다. 교육과 기술의 합성어로 기술을 활용해서 교육과 수업을 전자적으로 지원하는 도구를 부르는 말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네, 아마 대부분 맞추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네, 정답은 에듀테크입니다. 네, 교육, 그 다음에 기술이라는 것이 이제 에듀케이션과 테크놀로지의 합성어, 에듀테크로 만들어져 있고, 이 에듀테크가 지금 현재 끝없이 발전하고 있고, 최근에는 이제 AI 기술의 도움을 받아서 맞춤형 교육에 도움을 주는 수준까지 올라와 있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문제입니다. 시간적인 차이를 두고 난이도가 분류된 여러 문제를 수준별로 제시해서 학습자의 능력 수준을 측정하는 평가 방식 및 이를 활용한 학습 방식을 뜻하는 용어는 무엇일까요? 네, 이것도 이번 연수에서 계속 제가 말씀드린 용어라서 아마 쉽게 맞추시지 않았을까 하는데요. 네, 정답은 적응형 학습 및 평가였습니다. 마치 우리가 시력 검사를 하는 것처럼 이 학생에게 어렵다면은 좀 더 쉬운 문제를, 이 학생이 쉽게 여기면 좀 더 어려운 문제를 왔다 갔다 난이도를 가지고 이 학생의 수준을 정확하게 평가하면서 이 학생이 어떤 학습 요소에서 부진이 있는지, 또 그 부진 요소가 어느 정도 깊이인지까지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적응형 학습 및 평가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 문제입니다. 학습자의 학습 유형이나 수준, 5개념을 분석하여 그에 맞게 학습자 모델을 형성하고 이 학습자 모델을 분석하여 단계별로 학습 경로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뜻하는 용어는 무엇일까요? 요건 조금 어려워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정답은 2번 지능형 튜터링 시스템이었습니다. 네, 지능형 튜터링 시스템이 기존의 어떤 디지털 교육과 많이 다른 점이 있다면 학습자의 모델을 형성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학습자가 10명이면 10개의 모델을 형성하고요. 학습자가 뭐 100명이면 100개의 모델이 형성됩니다. 그래서 이 모델, 학습자의 어떤 학습자를 일종의 함수로 생각해서 이 함수의 최대값을 뽑아낼 수 있는 형태의 콘텐츠를 추천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지능형 튜터링 시스템이다 라고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학생들의 맞춤형 수업을 위해서는 가장 필수적인 어떤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고, 쉽게 생각하시면 학생들마다 개인별로 과외 선생님을 다 붙여주는 그런 형태의 기술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AI 코스웨어에서는 아까 문제에서 있었던 적응형 평가나 이제 지능형 튜터링 시스템이 모두 도입이 돼서 선생님들께서 맞춤형 수업을 하실 때 학생들의 수준을 파악하고 수준에 따른 콘텐츠를 제시해 주는데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문제인데요. 네, 수업 중에 학생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태블릿 화면을 교사가 관찰하고 보면서 또 이 학생이 뭐 딴짓을 하고 있지 않은지 관리를 할 수 있게 하는 기능을 뜻하는 용어는 무엇일까요? 네, 만약 이것이 디지털 수업이 아니었다면 이런 형태의 어떤 용어는 3번 괴간순시가 되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에듀테크 서비스에서는 이제 모니터링 앤 컨트롤 서비스라는 어떤 용어로서 이 학생들의 태블릿 화면을 교사가 바둑판 형태로 보면서 이 학생이 실제로 학습에 참여하고 있는지 아닌지 부진 요소에 빠져 있는지 아닌지를 교사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탑재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을 우리가 모니터링과 컨트롤 서비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 배웠던 그런 연수 내용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셨고요. 혹시나 선생님들께서 AI를 활용한 맞춤형 교육, 또 특히 오늘 연수에서 많이 나왔던 것 같은 이제 1대1 교육이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좀 전개될 것인가? 좀 미래, 예를 들어 내년에는 어떤 방식으로, 내후년에는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지게 될 것인가? 라는 점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이 동영상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경기도 교육청에서도 AI 코스웨어를 개발해서 선생님들의 수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웹 형태의 에듀테크 도구를 개발했습니다. 바로 하이러닝이라는 서비스인데요. 이 하이러닝이라는 서비스 무료로 활용하실 수 있으니까 좀 관심이 있으시면 자, 요 동영상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끝으로 제가 한마디 말씀드리면서 연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연수에서는 선생님들의 에듀테크에 대한 기초적인 소양을 업그레이드하고 또 이를 통해서 에듀테크를 활용한 맞춤형 수업이 어떠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고 또 최근의 최신 기술들에 대해서 제가 소개해 드리면서 선생님들의 수업, 맞춤형 수업이라는 것이 선생님들의 어떤 수업의 목적이라고 했을 때 이것을 효율적으로 달성하는 어떤 수업 사례를 함께 살펴보시면서 저와 함께 이 에듀테크를 활용한 맞춤형 수업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탐구해 보셨는데요. 이번 연수를 통해 선생님들의 에듀테크 기초 소양이 향상되고 에듀테크를 활용한 맞춤형 수업에 대한 관심이 크게 뻗어나가는 기회가 되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연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